톡톡이 여러분 어서오세요. 박선비입니다.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 중에서 무늬오징어 애깅 낚시 준비물에 대해서 최신판으로 좀 부탁한다는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제주도 비양도까지 와서 낚시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늬오징어 애깅 낚시에 필요한 장비와 채비를 알아보자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첫 번째 준비물은 바로 안전장비입니다. 안전장비로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인데, 자동 팽창식 방식이든 부력제가 들어있는 구명조끼도 괜찮고, 부력제가 들어있는 조끼는 무겁기도 하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자동 팽창식 조끼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조끼 형태도 있고 허리 벨트 형태도 있는데 본인의 편의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조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낚싯대 사면 이런 밴드를 많이 끼워줘요. 머리에 낄 수 있는 헤드랜턴은 이런 벨트를 끼울 수 있는 홈이 다 있어요. 이 홈에 벨트를 끼운 다음에 편한 위치에 그냥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헤드랜턴 중에 각도 조절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달아두시면 낚시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테트라포트나 갯바위를 타실 때는 핀펠트화, 낚시 전용 핀펠트화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낚시 장갑, 손바닥 부위에 가죽이나 인조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 형태의 장갑을 선호해요. 갯바위 같은 데서 미끄러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짚게 되어 있어요. 손을 이렇게 탁 짚는단 말입니다. 갯바위는 생각보다 거칠어요. 손바닥에 뭔가 좀 덧대어져 있는 장갑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라면은 안전장비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헤드랜턴도 있습니다. 야간에 헤드랜턴이 없으면 낚시가 엄청 위험해요. 없으면 앞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또 공통사양이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게 바로 이 편광 선글라스예요. 바다는 햇빛에 반사되는 빛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편광 기능은 뭐냐면 햇빛의 파장이 세로로 오기도 하고 가로로 오기도 하는데, 파장 하나를 잡아주면서 난반사를 제법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물 안도 보이면서 내 눈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게 이 편광 선글라스입니다. 눈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편광 선글라스도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봄무늬 오징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얼굴이 많이 굽힙니다. 땡볕에 선크림도 바르고 이런 버프, 통풍이 좀 되는 버프, 또 하나의 기본적인 제품 모기약이죠. 특히 제주도는 샌드플라이가 많아요. 샌드플라이한테 많이 물리면 운이 나쁘면 봉화지겸이 오기도 해요. 모기는 빨대 같은 걸 탁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서 그 흔적이 깔끔해요. 근데 샌드플라이는 살을 갉아먹어요. 주변이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감염이 되고 잘못되면 봉화지겸도 오고, 이렇게까지 이제 기본 장비, 기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애깅 낚시에 관련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늬오징어 낚시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낚싯대하고 릴이 기본 장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용하는 이 애깅대 같은 경우에는 마나크에서 나온 스키드칸이라는 로드예요. 2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티타늄 가이드가 들어있고, 애기를 캐스팅했을 때 비거리 좋고, 릴을 체결을 했을 때 밸런스가 참 좋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메인 로드로도 손색이 없고, 비거리 위주로 나는 멀리 캐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8, 90 이런 것도 쓰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이 애깅 때 트렌드가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짧은 로드를 쓰시는 분들의 취향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86 로드도 있고 80도 있고 81도 있고, 저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나크 스키드칸 832MT 이 로드 위주로 애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잘 모르겠다, 아니면 서브용 로드가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께는 이 마나크 스키드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깅 때는 적당히 허리 힘도 좀 받쳐줘야 되고, 너무 낭창거려서는 안 되고, 특히 봄무늬 시즌에는 비거리도 중요하고 허리 힘도 중요합니다. 로드를 선택하실 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초보자한테는 86부터는 또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낭창한 로드는 흔드는 것에 비해서 옆에서 보면 좀 화려해 보일 수는 있어요. 화려한 액션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화려해 보이려고 ML을 선택하는 것은, 낭창한 로드를 선택하는 것은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저킹 주는 것만이 이 애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86은 초보자분들한테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고, ML은 저킹을 주는 거에 비해서 물속에 애기의 움직임은 덜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스펙만 골라달라 그러면 저는 83M을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애깅에 대해서 감을 잡으신 분들은 짧은 로드를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래요. 86M 스펙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로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릴입니다.
로드도 그렇지만 특히 릴은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요. 고급 라인들은 100만원에 육박하죠. 처음에 입문하면서 100만원짜리 바로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다이와라는 브랜드로 한정을 하자면 후에고를 포함해서 그 이상 등급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저가는 드랙 조절이 잘 안되고, 그리고 또 너무 무거워요. 전체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힘들 수가 있어요. 팔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마노 울테그라급 이상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레브로스 그 정도만 해도 오징어 잡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저가로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중 투자가 발생해요. 가장 추천드리는 등급은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루비아스급 정도, 시마노는 스트라디급 이상 정도. 무늬오징어 에깅용으로 쓸 릴의 스펙은 주로 2500S를 많이 씁니다. 에깅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노멀 기어를 쓸 거냐 하이 기어를 쓸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일단 노멀 기어는 말 그대로 노멀이에요. 노멀, 그냥 평범한 거, 기준이 되는 보통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 기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기어비가 높아서 릴을 한번 회전할 때 노멀 기어 같은 경우에는 70 몇 cm가 감겨요. 하이 기어는 80cm 이상이 감기는 거죠.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노멀 기어를 쓰시고, 저킹을 줄 때 슬랙 라인을 많이 줘서 빨리 줄을 감아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 기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일단 노멀 기어를 먼저 사용해 보시고, 하이 기어에 대한 뭔가 호기심이 있거나 라인 회수량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이 기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차후에 하이 기어 릴을 영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에깅 릴은 주로 사용하는 스펙이 2500S, 시마노 릴 같은 경우에 2500번이 있고 C3000번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바디는 같아요. 스풀의 사이즈만 조금 달라집니다. C는 컴팩트의 약자거든요.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2500S 버전, 그걸 사시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헷갈려요. H 하나가 딱 붙는 거는 하이기어란 뜻이고 DH가 붙는 게 있어요. 그때 DH는 더블 핸들의 약자입니다. 저는 이제 경상도 말로 본진다고 고가의 핸들을 달아놓긴 했는데, 릴을 사실 때 2500S DH 이런 스펙을 사시게 되면 더블 핸들이 따라와요. 에깅 낚시할 때 원핸들도 충분히 괜찮지만 원핸들을 하면 핸들 무게 때문에 핸들이 쓱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리트리브를 해야 되는데 원핸들은 이게 한 번씩 노브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더블핸들은 대충 그냥 팔을 갖다 놔도 손이 걸쳐지기 때문에 에깅 낚시 하시는 분들이 더블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원핸들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하시면 원핸들로도 하셔도 충분합니다. 좀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폼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브레 걸 사셔도 되고, 싼 것도 있어요. 고맥서스라는 브랜드인데 그것도 장착해 놓으면 나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이건 뭐냐, 밸런서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는 발란서. 좌우 밸런스를 잡아주는 용도인데, 핸들을 끼우면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기를 풀어가지고 무게추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좌우 밸런스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게 또 낚싯대를 땅에 내려놓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내려놓으면 릴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릴에 상처 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이 릴에 감겨있는 줄이에요. 에깅 하는 사람들이 합사라고 표현을 해요. 에깅 낚시할 때는 주로 8합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8합사나 9합사, 12합사 이런 걸 쓰는데, 8합사, 9합사, 12합사 이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실이 4가닥이 꼬여 있으면 4합사, 8가닥이 꼬여 있으면 8합사, 12가닥이면 12합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8합사 이상의 합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굵기는 0.6호에서 0.8호예요. 아직도 1호 이상 쓰시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나는 애기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0.8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밑걸림이 온 상황에서 애기를 회수하는 걸 애기 회수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0.6호와 0.8호는 애기 회수율이 조금 차이가 나요. 0.8호가 밑걸림이 왔을 때 애기를 조금 더 잘 살려냅니다. 같은 브랜드라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차이는 나요. 하루 종일 낚시해 보면. 그게 왜 또 차이가 나느냐, 쇼크리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합사 끝에 목줄처럼 다는 거를 리더라인이라 그러는데, 이 합사가 호수가 높아지면 굵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인장력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합사 0.85에 리더라인 2.5호 이 조합을 추천드리고, 바람 영향도 조금 덜 받고 캐스팅을 조금이라도 멀리 하고 싶다, 애기는 뭐 좀 더 해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합사 0.6호에 리더라인 2호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합사보다 리더라인의 인장력이 조금 약해야 돼요.
루어 끝에 뭔가 걸렸어. 대상어가 걸린 걸 수도 있고 미끌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위치까지는 합사가 쭉 가고 목줄이 한 1m 전후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목줄이 너무 힘이 세버리면 합사 중간에 어딘가 터져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깝깝합니다. 엄청 깝깝해요. 왜냐? 그런 경우가 한 2번만 반복돼도 릴에 줄이 없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는 합사 0.6호에 리더라인 2호, 합사 0.85에 리더라인 2.5호, 합사 1호에 리더라인 3호, 이런 비율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각 줄의 인장력을 비교를 해서 합사가 목줄보다 조금은 강해야 된다. 합사 브랜드마다 인장력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사를 하면서 아, 이 합사가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온다, 이 합사가 인기가 있구나, 이런 거는 본인이 검색도 좀 해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돼요. 그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봄 시즌, 봄무늬, 대물 시즌 아닙니까? 갸프가 또 필수입니다. 뜰채를 쓰셔도 됩니다. 무늬오징어 낚시할 때 갸프라는 걸 많이 쓰는 이유는 뜰채보다 부피가 작잖아요. 들고 다니기가 요긴하다는 거죠. 특별히 뭐 이게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간편하다는 거죠. 간편하다는 거. 갸프는 도대체 뭐냐? 이 오래 생긴 거를 갸프라 그래요. 이 오래 생긴 거, 갈고리 형태로 무언가를 찍어낼 수 있는, 날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날이 하나만 있어도 갸프라 그럽니다. 오징어 큰 걸 잡았는데 한 700g 정도만 넘어가면 낚시꾼들 표현하기로 드롭봉이라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고가 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드롭봉 잘 못해요. 불안해서. 그렇다고 저가형 로드라고 해서 막 들어 올리면 안 돼요. 에깅 전용 로드는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오징어를 그냥 들어 올리게끔 설계를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내가 이렇게 바로 들기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갸프를 쓰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제일전공에서 나온 오토킹 CS300이라는 제품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오징어를 쫓았는지 이번에 오기 전에 기름칠을 좀 했어요. 뭐 어느 브랜드든 상관이 없어요.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저가형도 제법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갸프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좀 귀찮다고 안 챙겨가잖아요. 그럼 그날 또 큰 게 물어. 희한해 이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갸프 챙겨가면 오징어 안 물더라,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본인 스스로 징크스를 만든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잡힐 때까지 들고 갑니다. 그럼 징크스 없어지거든. 자, 그리고 요거, 이게 또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이거는 낚시 후에 낚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염분 중화제, 염프로라는 겁니다. 이 염프로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염분 중화제랑은 좀 다릅니다. 생활화학 제품 신고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염분 중화제입니다. 국가지정기관에서 녹방지제로 적합 판정을 받은 유일한 염분 중화제가 염프로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염프로는 염분을 실제로 중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 결정에 의해서 생기는 이 장비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낚시 후에 릴이나 가이드 이런데 쫙쫙 뿌려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흐르는 물에 싹 씻어내면 부식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내 낚시 장비, 특히 고가의 낚시 장비 녹슬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파란 녹 피고 막 이러면 그 부식을 예방하는 게 여러분이 바로 염프로예요. 낚시하고 와서 뿌려만 뿌려놓고 한 10분 있다가 씻어도 되고 다음날에 씻어도 돼요. 그리고 라인에 뿌려두면 라인에 어느 정도 코팅도 돼요. 금속이 들어가 있는 루어 있죠, 그런데도 뿌려주면 부식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낚시 장비를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이 염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입 링크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늬오징어 낚시할 때 미끼로 쓰는 게 이런 애기예요. 요거는 애기를 담는 애기 파우치인데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본인 마음에 드시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 20개 들어가는 이 애기 파우치 하나 차량이나 여행 가방에 따로 하나 둡니다. 여기는 스페어 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 두고, 그리고 요런 애기 가방을 들고 다니죠. 예전 영상에 BB30 플러스를 추천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가방을 하나 얻었어요. 요것도 제일전공 제품인데 앞에 이렇게 몰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끼우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뭘 달아놨느냐? 비드, 작은 봉돌, 이거는 심의 칼, 애기에 묻은 풀 같은 거 떼낼 작은 칫솔, 목줄, 스냅. 이 스냅 홀더도 제일 전공 제품이고, 요거는 뭐냐? 이 가방을 대신해서 이렇게만 세팅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애기를 하나씩 끼워 다닐 수 있는 훅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애기가 있으면 애기를 요렇게 요런 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죠. 이 가방 대신에 허리 벨트나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가방에 아무 때나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애기를 이런 애기 훅캡에 세팅을 하셔도 되고 가방에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돼요. 요즘은 가방보다는 이걸 좀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애기 전용 가방은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애기 가방에 20개 정도 애기를 넣고 손이 자주 가는 애기를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좀 잘 다니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거를 노출을 시켜 놓으면 애기를 바꿀 때 좀 더 편리하겠죠. 이번에 마나크에서 애기 컬러가 6개가 더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쉘로우는 1m 깔아앉는데 6초 전후, 노말은 1m 깔아앉는데 3, 4초. 보통 이 정도입니다. 마나크에서 나온 이 쉘로우 애기는 6.6초를 기준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제주도나 동해권 그리고 또 봄무늬 오징어 시즌에 아주 괜찮을 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쉘로우와 노말을 구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애기의 머리 부분에 쉘로우인지 노말인지 인쇄를 또 따로 했어요. 그리고 눈 색깔이 검정색은 노말, 파란색은 쉘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 올 때는 주로 쉘로우를 많이 쓰긴 하죠. 좀 깊거나 조류가 세거나 하면 노말 쓰고, 조류가 칼칼칼 하면 싱커, 소형 싱커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잡은 오징어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내가 잡은 오징어의 무게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 쓰는 저울,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 애기에 관련된 거는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에 관련된 것만 내용이 엄청 많아요. 내가 애기를 어떤 종류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다닐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좀 오래된 버전이지만 여기 영상 링크를 하나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잡은 오징어를 담는 지퍼팩입니다. 보통 이 정도 두께의 지퍼팩이 장당 한 500원 정도 할 거예요. 일회용이라기보다는 한번 쓰고 씻어서 말렸다가 또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소개 안 해드린 게 이런 집어등. 들고만 올 수 있다면 이 집어등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내 주변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고 베이트를 모으는 역할도 하고 내 라인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집어등이 하나 있으면 또 도움이 된다. 필수는 아니지만 애깅 낚시할 때 있으면 분명히 좋은 점이 많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어등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면 웬만하면 들고 다녀요. 이속한 집어등, 헤드가 녹색도 있고 백등도 있는데 무늬오징어 낚시할 때는 주로 백등을 많이 씁니다. 부가적으로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싱킹 튠 마스크라는 제품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플로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노말 애기다. 이 마스크를 탁 씌워주면 쉘로우 애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애기가 쉘로우 애기다. 탁 끼워주면 슈퍼 쉘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스크는 착용하면 전체적인 무게는 늘지만 부력으로 인해서 폴링 속도가 한 3초 정도 느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로켓티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머리 쪽에 무게가 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로켓티어를 해서 멀리 날릴 때 조금 더 위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노말애기밖에 없어요. 노말애기는 1m 깔아놨는데 3, 4초인데 내가 낚시하는 필드는 수심이 한 3, 4m권 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요거 탁 끼워주면 폴링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 그래서 저도 몇 개는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늬오징어 애깅 낚시에 필요한 장비와 채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돼갑니다. 이제 피딩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저기 이제 노란 등대 저쪽으로 가서 저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깅 낚시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나 채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낚시 준비를 해볼까요?